뉴욕 증시 분위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3대 지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거의 2%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도 3.2%. 의미가 있는 건 이제 4천선이 깨졌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한번 4,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 S&P 500이고요. 이제 그 안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2,000선을 깨고 내려오게 되면서 4.2%. 지수가 아주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날 시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뿐이었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채권금리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개장 전부터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3.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대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등락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3.2%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게 되면서 시작 전부터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3월 초였죠. 1.6%였던 게 이제는 굉장히 빠른 두 달 만에 두 배 수준으로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와 성장주의 큰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고요.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을 하게 되면서 장 막판에 좀 더 이 매수세가 국채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채 금리를 3.2%까지 올리게 했던 장본인이었었는데요. 간밤에도 이런 존재감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와줬습니다. 우선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50pp씩 이렇게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 충분히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세 번 정도 더 올린 다음에 평가를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금 불안 요인이 인플레이션이 되겠는데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시간이 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2%대의 목표치로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발언들 역시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이 3.2%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크게 한번 밀렸고 금요일날 약간 하락폭이 진정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미국 증시는 월요일날 현지 시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크게 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밀린 것은 에너지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경기 소비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8%, 4% 이렇게 섹터 자체가 크게 밀렸고요.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이 필수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우선 필수 소비재는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그만큼 안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8.3%로 가장 많이 밀렸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이 부동산 쪽,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좀 더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유주들이 가장 약했던 만큼 에너지 관련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직접적인 종목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종목들 다 급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경기 방어주,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약간의 선방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 IT 종목들 그리고 성장주들 계속해서 좀 우울하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덜 밀린 게 이제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2.2%, 다른 종목들은 3% 이상 밀렸고요. 특히 빵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이 5.2% 더 많이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리비안 때문에 추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9%나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하락한 부분도 또 하나의 악재가 되면서 크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1%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지수가 이제 크게 한번 목요일날 밀렸다가 지금 금요일날 살짝 살아났지만 다시 한번 월요일날 크게 밀렸을 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다는 것은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는 비메모리 관련해서 엔비디아,
무려 9.2% 다시 한번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이 테슬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채굴과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많이 사용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됐고요. 비트코인대가 3만 달러대까지 내려왔다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같이 볼 게 엔비디아 그리고 코인베이스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19% 급락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5%로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 직간접적인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 IT 소프트웨어들이 거의 직격탄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세일즈포스가 7.3%, 서비스나우 4.7%, 인투이트도 7%대 급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IT 성장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3.2%대를 오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주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투자 심리가 워낙에 기술주들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무너지면서 이제 금융주들도 동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한 1, 2% 정도 하락을 했었고 여기에서는 국채금리가 올라갔지만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또 피할 수가 없었던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1%대 중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이 2%를 넘기게 되면서 은행주들 내에서는 좀 크게 밀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한번 와 보시겠습니다. 정유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사우디 쪽에서 정유 가격을 하락시켰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게 되면서 지금 오죽했으면 정유 가격을 내릴까 이런 쪽으로 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형 종목 중에서는 엑선모빌이 7.8%로 가장 많이 밀렸고요. 중소형 쪽에서는 이제 코노코필립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9.7%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정유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또 급락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또 국내 증시와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베이징 마테리얼스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이 밑에 쪽에 있는 게 광산주들이 되겠습니다. 뉴코어, 그리고 US 스틸 모두 다 철과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4% 중후반의 하락대를 보여줬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FCX 이 티커를 쓰는 게 바로 프리포트 맥모란이 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되겠는데요. 6.2%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이런 경기 소비재, 소매업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매 쪽에서는 월마트 가장 큰 종목이죠. 1.1%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큰 종목 중에는 프록터앤갬블이 0.2%로 그나마 좀 선방을 하는 흐름.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킴벌리 클락슨 이쪽에서 1.9%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패키지 관련된 밀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리비안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되겠고 굉장히 화려하게 증시에 입성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무색할 만큼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연저점을 기록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20%나 급락을 하게 됐는데요. 원인은 포드에게 있겠습니다. 포드가 이 리비안의 주식을 많이 좀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800만 주 가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크게 밀렸고 사상 최저가를 좀 기록을 했죠. 작년 11월 IPO 때 가격을 크게 하회했다라는 내용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IPO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그 가격을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기술주들의 그런 하락세를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또 리비안의 이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되면서 다른 빵 종목들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DC 네트워크스입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수주했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던 미국의 4위 통신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요. 통신 쪽도 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유료 TV 이런 쪽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 JP모건 체이스 쪽에서는 이 유료 TV 결과물 자체가 성적표가 안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에서는 그래도 조금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DC 네트워크스는 결국에 4%대 장중에 장대 음봉을 계속해서 그려내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밀렸고요. 21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흐름이 안 좋았던 것만큼이나 유럽 증시도 같이 안 좋았습니다. 거의 동반해서 2%대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급락을 한 것이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걱정이 결국에는 위험자산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가 2.1, 프랑스 캬크 지수 2.7,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가 2.3%대로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것이 중국에 대한 그런 봉쇄가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의 급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관련 유럽 증시를 큰 폭으로 끌고 내려가는 원인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제까지 말씀드린 게 한 108달러였었는데 지금 한 번에 5달러가 떨어졌죠. 103달러까지 6.1% 급락을 했습니다. 3월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이 사우디의 아람코, 이 국영 석유 업체가 되겠죠. 이쪽에서 이 중국의 봉쇄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가를 일부러 낮췄습니다. 아시아 쪽과 유럽의 이런 공급하는 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공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좀 더 우려할 만한 포인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구리 가격,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다 보니까 동반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1.3% 하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최대 폭의 하락을 보여주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익률은 단기물은 연준 쪽에서 금리를 올릴 그런 상황을 반영하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중장기물인 10년물은 반대로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기술주가 특히 많이 밀리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 주간에 증시 급락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4.3%의 폭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IT를 비롯한 성장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던 가운데 중국 경제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 역시 급락하며 에너지 업종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상한 하루였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 충격으로 중국의 4월 수출 증가율이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고 수입은 겨우 마이너스로 벗어났지만 여전히 급격한 수요 위축 속에 머물렀다는 소식이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로 이어졌는데요. 중국 해관청소에 따르면 4월 중국의 수출은 전달 대비 무려 10.8%가 줄어든 2,7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9%가 증가하는 데 그쳤고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였던 2020년 6월에 0.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20년 9월 9.9% 이래로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국식 초강력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의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뉴욕 연원에 따르면 4월 미국의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6.3%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전달에 0.3%포인트 하락이지만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으로 뉴욕 연방은행이 2013년 이 집계를 내놓은 이래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향후 1년 가계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높은 8%로 예상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이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높은 생활비에 불안해하는 것이라면서 주택가격의 경우도 6%로 이 역시 전달과 같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가계소득 증가율은 3.1%로 집계돼 올해 초인 1월에 3.3%와 2월에 3.2%는 못 미쳤지만 2013년 조사 이후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최근 구인난 등에 따라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지만 전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낮은 만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 가격의 경우 3.9%로
전달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연준이 최근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 인상을 통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는 만큼 공격 긴축이 물가를 잡지 못하고 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에 발표되는 4월 미국의 CP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의 전망은 전년 동월 대비 약 8.1%의 상승입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용 액수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을 제외한 3월 소비자 신용 액수는 전달보다 524억 달러, 연율로 14%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당시였던 250억 달러 증가를 크게 웃돈 것이었으며 2월 수치 역시 418억 달러에서 377억 달러로 수정됐고 연율로는 10.2%가 증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3월 중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리볼빙 신용은 전달에 16.2% 대비 크게 늘어난 35.3%였으며 반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자동차와 학자금 대출과 같은 비리볼빙 신용은 전달에 8.3% 대비 소폭 감소한 7.4%였으며 1월부터 3월까지 올 1, 4분기 총 소비자 신용은 연율로 9.7% 증가했으며 리볼빙 신용은 21.4%, 비리볼빙 신용은 14%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았던 가운데 실적마저도 받쳐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많이 안 나왔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분기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을 제시한 덴버 콜로라도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오늘 21% 넘게 폭락해 $7 46센트에 마감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회사의 분기 매출은 4억 4,600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4억 4,300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0%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주당 순이익은 2센트를 기록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4센트를 무려 50% 하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팔란티어는 2,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9% 대비 25%에 그친 4억 7천만 달러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4억 8,400만 달러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는데요. 조정 영업 마진에 대해서는 연간 27%인 이전 예측치를 유지했고 2025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이 3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장기 예측도 반복했습니다. 한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로 국방 및 정보기관을 위한 사업과 그 외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부분으로 운영되며 알렉스 카프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자영업연맹의 4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93.2 대비 소폭 하락한 92.9이며 개장 전 시트렉스 시스템스, 펠로톤, 아라마크, 초이스 호텔스, 폭스 코퍼레이션, 플래넷 피트네스, 시스코 코프, 페샹호, 켈로웨이 골프, 윈 리조트, 로블록스, 넥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잭슨 파이낸셜, 피델리티 내셔널, 코인 글로벌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